안녕하세요, 박광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저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발의된 법이거든요.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스토킹과 그거에 따른 피해자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박민아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 받으시나요? 차단됐나? 왜안 오죠? 지금 제가 차단한 것 박민아 같은데. 변호사한테 이 전화를 한 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네. 이 약칭으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데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올해 5월에 새로 나왔습니다. 신상이네요. 따끈따끈한. 그렇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인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의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규율되거나 주거 등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 그리고 스토킹 과정 중에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적 언사가 있는 경우에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그 릴카라는 유튜버 아세요 혹시? 네네. 네, 예쁘잖아. 축구 좋아하는. 맞아, 축구도 좋아하고 게임도 잘하고. 누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과 릴카. 이런 게 모욕적인 언사가 근데 이 릴카라는 유튜버가 네. 2019년부터 한 3년 동안 되게 스토킹을 아, 되게 심하게 네, 저도 당했던 봤어요. 그거 본 거 같죠? 네. 네. 그래서 막 그 유튜버 스토커가 집 앞에 막 물건을 두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걸 3년 동안 계속 하니까 릴카도 이제 화가 나서 CCTV를 앞에 달았는데 이제 CCTV에 막 하트로 막 하고 딱 갈 정도로 이제 약간 조롱스럽게 스토킹을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릴카도 이제 방송도 접고 굉장히 이제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당시에는 사실 그렇죠. 스토킹 네. 처벌법 생기기 전. 그렇죠. 그 경범죄 처벌법으로 이제 고작 10만 원의 벌금만 이제 때릴 수 있는 그게 전부였거든요. 소름 돋네요. 네. 그러니까 뭐 폭행을 하거나 주거침입 이런 걸 안 하고 정말 맞아요. 스토킹만 네. 하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더라도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던 거죠 당시. 그런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 시행돼서 시행돼서 이제 이분이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 네.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치료 명령 40시간 그리고 방금 말했던 벌금 10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 대충 이제 스토킹 처벌법 처벌 범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약하지는 않은 처벌이죠. 근데 또 흉기를 소지했을 때는 5년까지? 그렇죠. 뭐 흉기를 휘두르지 않고 그냥 들고만 다녀도 스토킹을 했다면 그렇죠. 5년까지 된다는 네. 게 크게 아주 처벌되는 거죠. 네. 저희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 산물이네요. 그럼 어떤 칭찬해. 게 스토킹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실 스토킹에 이제 저희들을 얘기하는 건 행위태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가 이런 거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뭐 누구 쫓아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를 계속하거나 이런 거 당연히 스토킹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합의해줘. 기회를 줘. 이런 식으로 계속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떤 것이냐 이거 굉장히 또 큰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부재중 전화 사건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제 다목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성 요건이라고 하잖아요, 변호사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첫 네. 번째는 전화를 이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음향, 즉 어떤 소리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 공포심을 느껴야 해요. 그러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스토킹이 됩니다. 세 개 다 해당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교집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재중 전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뭐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제 처음에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싫다 하니까 거부를 하고 이제 전화를 차단을 했는데 이 가해자분께서 이제 뭐 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다른 친구 전화를 빌려가지고 28회 이제 부재중 전화를 남긴 사건이었어요. 피해자에게. 근데 이게 사실 전화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재중만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고 스토킹이 되냐? 뭐 너 1,000만 원 안 주면 죽일 거야 뭐 이런 발언도 맞아요. 전혀 없고 맞아. 이제 그래서 이게 스토킹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어떤가요, 박민아 변호사님? 근데 1심은 가해자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봤어요. 네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네.
아 이게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너가 직접 받지 않았으니까 이게 음향이 전달된 게 아니다라고 네.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가 이제 이 스토킹을 처벌하는 이유가 가해자가 뭔가 말을 하거나 맞아, 아니면 맞아. 문자를 전달을 해가지고 공포심을 느끼는 건데 부재중 전화는 가해자가 그쵸 전달한 게 그냥 아니다. 여기 찍혀있을 뿐이지 뭔가 이렇게 네. 통화를 하거나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항소심은 이것은 스토킹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통신 매체를 이용한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맞아요. 본 거지만 하지만 대법원은 이제 스토킹 처벌법의 목적에 주목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제1조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에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피해자가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 같은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제 이루어졌는지랑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연역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입법 처벌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스토킹을 해도 10만 원밖에 벌금 안 그러니까요. 받으면 맞아요. 그 고통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제 대법원 이제 판례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이 통신 매체를 이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근데 이제 전화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구성요건 통과한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소리나 문자 이런 거를 보내야 되는데 대법원이 여기서 소리나 문자를 무엇으로 보았냐면은 벨소리.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벨소리가 갔다. 그리고 문자는 부재중 전화가 찍힌 거. 그 자체도 이거를 통해서 내가 공포시 불안감을 느꼈으면은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에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대법관들도 참 대단해요. 정말 네, 진짜 리스펙트해요 저는. 이 탄탄한 논리를 만든 거죠. 이제 전국에 계신 모든 구남친, 구여친 분들 술 마시고 그 하는 무분별한 전화 잔이 다들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하지 마세요. 이 부재중만 찍히더라도 대법원 스토킹이라고 음. 봤으니까 이런 부분 좀 염두하셔서 술 먹고 전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통한 형사처벌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피해자가 입는 손해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 정신적 치료비 막 이런 그렇죠. 것도 다 보상이 되나요? 그 스토킹이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게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만약에 뭐 폭행을 했으면 이제 폭행으로 또 될 거지만 이제 그런 거를 수반하지 않은 스토킹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이게 스토킹이 인정되면은 뭐 불법 행위라고 당연히 인정이 될 것이고 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분들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뭐 약칭 구남친 구여친 사건인데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 메타 소개팅 게시판에서 만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커플이 헤어지고 이제 남자친구가 연락을 차단을 했어요. 네. 아 남자친구가 차단한 건가요? 네. 아, 네네. 아 남자친구가 차단. 그래서 여자도 대단한 게 카카오뱅크 계좌로 설마 1원씩 아 88회에 걸쳐 네. 이제 남자친구 이름으로 네. 송금을 하며 이제 할 말이 있어 네. 답 없으면 신고할게 이런 식 보내면서 아, 1원씩 한 글자씩 창의적인 스토커네요. 네. 답 없으면 신고할게 사과해 친구 없잖아 아 점점 이제 과격해지는데요. 역겨운 여미새 방구석 찐따 못쏠 이었던 게 라는 문구를 이제 함께 적어서 보낸 사건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됐나요? 예,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제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이거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아, 네. 네, 두 번째 사건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이제 연합 동아리 사건인데 H 대학이라는 이제 대학의 동아리 회장과 이제 S 여대의 동아리 회장이 이 연합 미팅에서 만났는데 이 H 대학 회장이 좀 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래서 남자가. 네. 이제 S 대 회장에게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썩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유쾌하지 않았던 거죠. 그 만나는 것 남자가 자체가. 여자 동아리 회장을. 네. S대 동아리 회장이 이제 만남을 이제 거부하면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도 이제 거부를 그 연락을 이제 받지 않기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이 H 대학 회장이 5개월 동안 막 수천 통의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문자가 차단당하면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고 뭐 페메 보내고 이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이거 실제로 판례에 나와 있는 건데 처음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요. 날 냉소하지 마. 날 냉소하지 마. 네. 사람 무시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다가 이 정도야 뭐. 이제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제 차단을 하니까 카톡으로 막 이렇게 보내요. 그 사람은 여행 끝에 결국 자살을 선택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네, 말이 심하네요. 네, 뭐 나 자살하면 영정 앞에서는 대화해줄 수 있어? 막 이런 식의 문자를 계속 보내고 슬퍼, 무서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뭐 페메로 나는
소중한 친구들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인간 쓰레기가 되었고 이제 스토커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 본인이 이제 네. 자살을 하겠다라는 암시를 가스라이팅. 네. 맞아. 그런 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네요. 계속 보내면서 5개월 동안 이제 수천 통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 많이 무섭다 진짜.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죠? 얼마 위자료가 인정됐나요? 법원은 그 H대학 회장이 S대학 회장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두 사건 다 어떤 물리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던 사건이죠. 맞아요. 뭐 폭행이나 네. 뭐 이런 주거침입 이런 네. 거는 사실 없었고 네. 이제 전화, 문자, 카톡 이런 걸로 이제 괴롭힌 건데 스토킹을 한 건데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위자료를 산정한 판례라고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그러니까 이 같습니다. 정신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것도 당연히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이제 이런 거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토킹이라는 게 또 다른 범죄들이 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위자료나 아니면 뭐 손해배상 금액이 좀 달라질 여지도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물리적 접촉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토킹을 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이나 뭐 협박 또는 폭행 이런 게 있었다면은 당연히 불법 행위에 의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산정되는 요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교통사고나 명예훼손 같은 사건에서 이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중 사유들을 정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이런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불법성이 있어서 가중 사유가 있다면은 위자료 산정에 당연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토킹 일단은 하셔는 안 되실 거 당연히 안 되시는 거고 형사처벌도 받지만은 나는 근데 전화만 했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피해가 돼? 라고 물으신다면은 네 됩니다. 최소 500만 원. 이제 우길 수 없어요. 네, 우길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다 해주셔야 되고 갚지 않으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집행 그럼요. 방법들? 이제 형사, 네. 민사 이제 다 들어올 수 네, 있는 저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또 구제중 전화만 남기는 것도 스토킹이고 그런 스토킹을 했다면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위자료 받을 배상 수 있다. 하셔야 된다. 네, 술 먹고 전화하실 때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최한길 변호사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